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본사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할 듯.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7일 열리는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가 예전처럼 베이에리어가 아닌 텍사스 주청사에서 열린다. 이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사업의 많은 부분을 론스타주로 옮기면서 테슬라의 본사도 이전할 수도 있다는 신호라고 인사이더는 전했다. 테슬라는 인사이더의 의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캘리포니아가 테슬라의 프레몬트 공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도록 명령하자 머스크는 본사와 향후 프로그램을 텍사스나 네바다로 즉시 옮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테슬라는 현재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해 여름 테슬라는 오스틴을 제조 공장 부지로 선택했는데 이곳에서 2022년부터 모델 Y 자동차를 생산한다. 테슬라는 전기 트럭인 사이버트럭과 세미 트랙터 트레일러를 오스틴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0월 머스크가 자선재단을 텍사스로 이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해 12월 머스크는 오스틴으로 이사했다고 알렸다. 이후 그가 스페이스X의 발사대가 있는 텍사스 보카치카에서 $50,000 조립식 주택에 사는 것이 공개됐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설립자 겸 CEO이다. 인사이더는 테슬라가 9월 말과 10월 초에 발표한 두 개의 최신 보도 자료가 팔로알토가 아닌 오스틴에서 나왔다며 이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것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고 전망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제2의 테슬라 리비안 엔지니어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기업과 협력하며 단단한 실력을 키워온 국내 소재 장비 기업들과 손잡기 위해서다. 리비안은 자체 생산 외에도 삼성 SDI와의 합작회사 등 다양한 배터리 수급 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리비안 실무진은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 미팅을 할 예정이다. 리비안은 이미 지난달 초에도 엔지니어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실무진이 입국해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비안은 최근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 신청서에도 배터리 개발, 자체 제조와 관련한 능력을 확대해 향후 몇 년 안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밝혔다. 리비안은 2025년 안에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실제 리비안은 지난달 방한 때도 CIS, DA 테크놀로지 등과 미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IS는 알루미늄이나 구리박의 양음극 활물질을 코팅하는 코터, 활물질이 도포된 박을 얇게 펴는 캘린더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DA 테크놀로지는 활물질이 도포된 박을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 노칭 장비와 양음극 분리막을 쌓는 스태킹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DA 테크놀로지 측은 지난달 미팅을 통해 리비안의 각형 배터리 시험 생산용 설비 견적을 제출했다면서 이번 미팅 때는 리비안이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 생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SDI가 미국 진출을 위한 배터리 합작 파트너 중 하나로 리비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비안과 삼성 SDI의 미팅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방문 때는 양사의 미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SDI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들과 미국 투자 관련 논의가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NFC 칩 관련 이유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거액 과징금 위기. 유럽연합이 애플의 근거리 무선 통신 칩 기술에 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대규모 벌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후 반독점 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애플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독점 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아이폰에 탑재된 NFC 기능이 애플페이만 독점적으로 연결하도록 한 것과 가맹점 웹사이트 간 애플페이의 사용약관, 경쟁업체가 애플페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정한 점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EU 당국은 조사 대상을 NFC 칩만으로 좁혔다. 애플이 다른 은행과 금융사들이 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서 NFC 기능을 제한한 점에 조사가 집중한 것이다. 현재 EU 당국은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를 적시하는 이해통지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애플에 송부할 전망이다. 애플페이와 같이 NFC 기능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더욱 수요가 늘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애플페이가 결제 가능 범위가 넓고 모바일과 오프라인 환경 내 소비자 경험 전략이 뛰어나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EU 당국은 관련 법안에 따라 전 세계 애플 연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인 274억 달러를 기준으로 애플의 예상 과징금은 약 27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애플을 포함한 주요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상대로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승인된 바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이미 2019년에 애플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경쟁사들에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개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728나노 캐파 확장, AMD 주문 대응. TSMC가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응해 728나노미터 반도체 생산량을 확장한다. 공격적인 증설 후 전체 투자액이 올해 계획했던 3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TSMC는 728나노 공정 증설을 추진한다. 세부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TSMC는 앞서 올해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었다.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입한다. 상당 부분은 5나노 공정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TSMC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5나노 칩 양산에 돌입했다. 애플과 AMD 등 고객사들의 수요에 힘입어 첨단 공정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부터 PC, 가전, 자동차까지 반도체 부족이 심화되며 728나노에 대한 추가 투자에 나섰다. 올해 투자액은 당초 계획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28나노 공정은 작년부터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수요까지 더해지며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테슬라는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고자 선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시장 조사기관 이즈마킷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 7%씩 성장해 2026년 67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7나노 공정에서도 애플과 퀄컴, 엔비디아, AMD, 자이링스 등 대형 고객사들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이번 투자는 AMD를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AMD는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용 칩 생산을 TSMC에 맡기고 있다. 올해 위탁 생산 규모를 전년보다 최대 80%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중국 난징 팹의 28나노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자 3조 3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 증설 후 월 4만 장의 웨이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중부과학산업단지, 일본 구마모토현, 독일 드레스덴에서 28나노 반도체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암인수 난항 엔비디아 유럽 당국의 인센티브 역제안. 미국 엔비디아가 유럽 규제 당국의 암인수 허가를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역제안하며 돌파구를 모색한다. 조사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연장됐다.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암인수를 승인받고자 인센티브 방안을 제출했다.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의 제안한 투자 계획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엔비디아는 앞서 영국에 1억 달러를 쏟아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 캠브리지-1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캠브리지-1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 50대 중 하나로 지난 7월 가동됐다. 뇌질환 연구와 신약 설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엔비디아가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육제안에 나서며 이씨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씨는 오는 13일까지였던 조사 기한을 27일까지로 연장했다. 경쟁업체와 고객사의 피드백을 받아 제한 수락 또는 추가, 요구 4개월간 조사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유럽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기까지 남은 난관은 많다. 퀄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테슬라와 삼성전자도 미 연방거래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술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모바일 반도체 설계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암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이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 외에 영국과 미국, 중국 등 다른 정부도 우호적이지 않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2단계 심층 조사에 착수했고 FTC는 올해 초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으나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티그룹은 지난 4월 세계 모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을 확률이 10%라고 분석했다. 조사가 길어지며 인수도 지연되고 있다. 엔비디아와 AMR의 인수합병은 반도체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로 주목을 받았었다. 엔비디아는 3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18개월 안으로 마칠 것으로 전망했었다.